드디어 6월 A매치 임시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결국 축구협회가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요. 임시감독으로 다시 가는 건데 6월 싱가포르와 중국전은 김도훈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오피셜이 나왔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축구협회는 감독 선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6월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논의했고 결국 6월 임시감독으로 김도훈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은 김도훈 감독이 일단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능력도 있고 싱가포르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랑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현지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선임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6월 A매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6월 6일에 경기니까 23일, 4일 정도 남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식 감독을 지금 당장 선임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임시감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정을 보여드리면 6월 6일에 싱가포르, 6월 11일에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경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의 시드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중국 이 두 경기가 그냥 우리가 어차피 월드컵 2차 예선을 통과했으니까 대충 경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경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독 협상이 안 돼서 임시 감독을 막 나중에 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정하고 이러다 보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임시 감독을 정하는 건 감독을 못 데려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축구협회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대표팀 감독 선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6월 A매치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거를 대비해서 오늘 오전에 감독을 선임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 전부터 김도훈 감독을 비롯한 임시 감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여서 김도훈 감독에 대한 임시 감독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김도훈 감독한테 전화해서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 하겠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선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임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김도훈 감독과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 오늘 확정을 지었다 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 제시마치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제시마치 감독이 못 오면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일단 없어진 상태라서 5월 안에 감독을 선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팬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될 거면 사실 김도훈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감독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8월쯤에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김도훈 감독이 감독직을 맡지 않고 있었어요. 2022년 이후에. 그러면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우리가 3월 A매치 때 굳이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던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김도훈 임시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으로 보고 있고요. 축구협회도 국내 감독으로 선임하는 순간 엄청나게 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임시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간다. 김도훈 감독이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3월 달에 그러면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을 굳이 맡겨서 이렇게 올림픽 예선을 망치는 그림으로 갈 이유가 없었죠. 김도훈 감독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3월 달에도 김도훈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세웠다면 황선홍 감독이 조금 더 올림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밀어붙였냐? 그거는 황선홍 감독은 정식 감독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축구협회 내에서는 황선홍 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 3월 달에도 축구협회가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김도훈 감독의 이번 선임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황선홍 감독에 대한 그 정식 감독에 대한 의지가 축구협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을 어거지로 3월 임시 감독을 앉혔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예선을 망쳤다.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임시 감독에 대한 선임 과정에서도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 김도훈 감독 임시 감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김도훈 감독은 뭐 임시 감독 6월 달에만 하는 거니까 정식 감독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김도훈 감독 자체의 능력이라는 건 김도훈 감독이 K리그에 있을 때 국내 무대에서 가장 유럽 축구에 감각이 있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김도훈 감독이 정말 아예 능력이 없는데 임시 감독을 맡는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6월 달은 김도훈 임시 감독으로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혜성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 현재 카사스 감독도 협상에서 결렬이 된 상태다. 그리고 카사스 감독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제시마치, 카사스, 그 다음에 있었던 3순위, 4순위 이 감독들은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오늘 한 인터뷰입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정혜석 전력강화위원장이 제시마치에 이어서 카사스 감독과의 협상도 결렬이 됐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에게 6월 A매치를 부탁하게 된 건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시즌이 끝나면 지원자에 대한 풀도 넓어질 거니까 9월 A매치까지 시간을 두고 선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내슈 같은 3순위 혹은 4순위 감독들은 협상 카드로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전력강화위원회는 제시마치와 카사스 이 두 사람이 1순위, 2순위 제시마치와 카사스. 그런데 제시마치는 지난주에 이미 결렬이 됐고 카사스는 결렬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감독을 선임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제시마치와 카사스 둘 중에 한 명은 당연히 선임될 것이라고 봤는데 일단은 선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귀내슈 감독이라던가 뭐 그 밑에 있었던 후보군들은 고려를 하지 않겠다. 지난 주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귀내슈 감독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게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귀내슈 감독의 국내 대리인 쪽에서, 이쪽 소스였거든요, 저도. 근데 귀내슈 감독과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 지난 주말까지,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까지 아예 귀내슈 쪽에는 연락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귀내슈 감독에 대한 선임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내부에서의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귀내슈 감독은 후보에는 올려놨지만, 그리고 유럽에 가서 정혜성 위원장이 만나고는 왔지만 귀내슈 감독은 아예 애초부터 선임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딱 두 명이었던 거예요. 제시마치와 카사스. 근데 이 두 명의 감독을 모두 다 놓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대표팀의 협상력이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제시마치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했죠. 그리고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때 정혜성 위원장이 제시마치를 만나고 왔는데 분명히 제시마치도 우리 대표팀을 관심 있어 했는데 연봉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오다 보니까 만났을 때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연봉 얘기를 하니까 연봉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결렬. 카사스 감독도 지금 이라크 대표팀과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카사스도 이라크 대표팀에 남을 건지 아니면 한국 대표팀으로 경력으로 옮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카사스 감독을 우리가 제대로 유혹을 못했다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라크 대표팀보다 더 좋은 조건, 카사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으로 이제 오게끔 좋은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대로 협상력이 좋았다면 카사스 감독도 데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사스 감독과 제시마치 감독을 놓친 건 일단 우리 대표팀의 감독 선임 능력에, 협상력에 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사스나 마시 둘 중에 한 명은 당연히 선임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축구협회가 정혜성 위원장이 제시마시와 카사스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왜 당연히 이 감독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돈도 못 맞춰주면서 3순위, 4순위에 올려놨던 감독들은 그러면 1순위, 2순위 제시마시와 카사스를 선임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올려놓자,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럴 거면 3순위, 4순위에 올라가 있는 감독들에게도 일단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선임될 거라고 봤는데 당연히 선임이 안 됐다면 3순위, 4순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야 우리가 6월 A매치 때 감독을 선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A매치가 그냥 임시감독으로 대충 때우는 그런 경기가 되면 안 돼요. 이 6월 A매치는 최종 예선, 월드컵 최종 예선에 자칫 잘못하면 1순위가 아니라 2시드, 2순위로 떨어져요. 그러면 A조의 일본, B조의 호주, 3조의
이란, 일본, 호주, 이란 세 팀 중에 한 팀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6월 A매치가 잘 안 되면, 혹시라도 비기거나 하면. 그래서 감독을 무조건 선임을 해서 이번에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시마치 카사스 안 된다고 3순위, 4순위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열어두지도 않고 협상을 진행한다 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귀네슈 감독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귀네슈 감독을 이 후보에 올리지 말고 선임을 하고 싶은 감독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는 뒀어야, 그랬어야 6월 달에 감독을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위를 이렇게 1순위부터 뭐 4순위까지 해놓고 우리는 1순위, 2순위에서만 선택할 거야. 이렇게 협상하는 곳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일처리하는 곳이 과연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도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협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 일임한 상황이다. 지금 정관상 전력강화위원회는 협상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감독의 목록만 만들고 협상은 못한다 라는 아쉬움을 인터뷰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혜성 위원장도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거든요. 뭐 내부에서도 지금 서로 합도 안 맞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은 어떤 걸 하는 역할이냐? 정혜성 위원장은 돌아다니면서 감독과 면접, 인터뷰,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간 거예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은 감독을 만나서 감독하고 싶냐? 우리 대표팀에 오고 싶냐? 이 정도의 얘기만 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1순위는 누구, 2순위는 누구 이렇게 해서 올린 거죠. 위쪽으로. 그럼 위쪽에서는 그 목록을 보고 협상을 시작을 하는 건데 위쪽에서 아마도 귀네슈 감독은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축구협회 내부에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1순위 탈락, 2순위 결렬 이러니까 3순위, 4순위를 보니까 정혜성 위원장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위쪽에서는 또 이 감독들은 아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혜성 위원장과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감독을 제대로 선임할 수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정혜성 위원장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들을 전력강화위원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번 감독을 선임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감독이 없었잖아요. 2월 달에 감독을 경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달이 됐는데 3개월 동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정혜성 위원장의 개인적인 역량, 두 번째는 정혜성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표팀의 구조상 감독을 선임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거는 되게 명백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의 첫 번째 역량, 르나르 감독 안 만나고 온 거. 일정이 안 만난다고. 르나르 감독을 안 만나면서 르나르 감독이 아예 명단에서 배제가 된 거. 나중에 제시마치한테 결렬이 된 다음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 이런 역량. 그리고 제시마치와 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뭐 얘기도 잘 못하고 감독을 선임할 때 감독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감독의 목록이 일관적이지 않고 이 감독은 공격축구, 이 감독은 수비축구, 감독에 대한 목록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만나고 온 감독들이 뭐 제시마치 감독은 이제 그래도 FA였다고 쳐도 카사스 이미 팀이 있는 감독, 브루노 라즈 이미 6월에 리옹으로 부임하는 것이 확정된 감독, 그리고 세아브라 이미 에스토릴과 재계약 조항이 있어서 재계약이 임박한 감독, 이런 우리가 데려오기가 약간 애매한 감독들을 또 만나고 왔어요. 이런 걸 보면 정혜성 위원장의 협상 능력, 감독 목록을 만드는 능력 3개월 동안 결국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었죠. 정혜성 위원장의 개인적인 역량에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 정혜성 위원장이 나도 답답하다. 감독 목록을 만들었는데 협상은 축구협회에서 하니까 내가 만나고 오기만 하지 협상은 못한다. 그리고 협상에서 이제 빠그러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시마치 감독을 만났을 때가 그 문제였죠. 제시마치 감독을 만났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났는데 연봉 얘기는 못하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축구를 해요. 오고 싶으세요? 오고 싶어요.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올 수밖에 없는, 정혜성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얘기를 못하고 오는 자리죠. 정혜성 위원장이 개인적인 역량도 부족하지만 감독을 선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나가서 감독을 만나는데 연봉 얘기도 못하고 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지난
지난번에 벤투 감독 선임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프로세스다 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면요, 김판곤 위원장은 벤투 감독을 만났을 때 대략적인 연봉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면접을 보면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봉에 대한 틀을 잡은 다음에 위로 올려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밀러 위원장 때부터 이번 정혜성 위원장까지는 아예 그런 것도 못하고 만나고만 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이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축구협회가 이 감독 프로세스가 망가져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루머로 엄청난 감독이 준비가 돼 있다, 축구협회가 예를 들면 클롭급 감독을 만났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클롭급 감독 중에 올 수 있는 감독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클롭급 감독 정도 되면 이제 과르디올라, 클롭, 안첼로티 이 정도 빼면 그 급에 있는 감독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FA로 풀린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 있으니까 무리뉴 감독 아니야? 하는데 무리뉴 감독이 어떤 제안을 사우디에서 거절을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2천만 유로의 연봉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1,700억 정도래요.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700억. 이거를 무리뉴가 거절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사우디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금액을 제안한 거긴 한데 그래도 클롭 감독 정도 되면 이 정도 급은 돼요. 클롭 감독의 연봉이 리버풀에서 약 266억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이제 뭐 무리뉴가 사우디에서 받았던 금액 1,700억 그 정도는 못 준다 하더라도 클롭 정도를 데려오려면 260억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로 오려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300억 줘야 된다. 우리가 제시마치 40억을 주지 못해서 제시마치를 못 데려왔거든요. 260억, 300억, 1,700억 뭐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도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클롭 감독급의 감독을 선임하는 건 당연히 현실성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정도의 감독들, 지금 나왔던 우리의 카사스, 귀네슈, 르나르, 제시마치 이런 감독들이 분명히 후보군이 있는데 이 감독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게 일단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급의 감독들도 못 데려오고 있어요. 협상을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요한 6월 A매치 때 임시감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번에도 우리 축구협회가 최악의 행정 능력을,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